리처드 닉슨은 아마 지금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고 또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913년생이고 1994년에 사망을 했죠. 대통령은 1969년서부터 1973년까지 1차 임기를 하고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임을 하다가 1974년에 결국은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임기 중에 스스로 고만둔 대통령입니다. 왜 사임을 했느냐? 탄핵당하게 생겼거든요. 탄핵당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사임을 해버렸죠. 1947년에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 1950년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니까 불과 40살, 40살에 미국 부통령이 돼서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부통령을 선택할 적에는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 좀 연령층이 낮은 사람을 선택한 것도 있었겠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한테 패배하고 현직 부통령으로 패배를 했죠. 그리고 물러났다가 1962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나왔다가 낙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도 끝났구나. 주지사 선거에서도 지고, 그래서 이제 한물간 정치인이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닉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걷어찰 공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비하하면서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68년에 민주당이 그 현직 대통령이 존슨이었고 그때 부통령이었던 이제 험프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월남전으로 굉장히 민주당 정부가 고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공화당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대통령 후보를 물색하다가 리처드 닉슨을 후보로 뽑아서 결국은 196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972년에 대통령에 재선이 됩니다. 수많은 일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서부터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1974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월남전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긴장 완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대땅뜨입니다. 대땅뜨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중국을 그 세계 무대로 끌어내리죠. 이제 불러들이죠. 그래서 외교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벌써 50년 전 일인데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리처드 닉슨을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워터게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워터게이트 건물입니다. 이게 워싱턴의 백악관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 지역에 있는 데인데 우리로 치면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1972년도에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를 할 적에 이 워터게이트 그 건물 안에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비원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사무실을 누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도둑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누가 침입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제 그게 잡혔다, 체포됐다. 그걸 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그 당시 젊은 기자 밥 우드워드하고 칼 번슈타인이 그걸 파고들었는데 이 사람 그 좀도둑들이 닉슨 재선 운동 본부의 하수인인 것을 알아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그렇게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침투하라라는 지시를 닉슨은 내리질 않고 사전에 몰랐던 겁니다. 재선위원회 충성분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 일을 안 했어도 닉슨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재선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은 그때 난 몰랐다. 난 지시하지도 않고 과잉 충성분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다 사법 처리를 하겠다 하면 아마 좀 시끄러웠지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몰랐다고 그 간단히 대답을 하니까 계속 파고 그걸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회까지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신 미리 알고서는 지금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걸 계속 추궁하면서 그 참모들하고 닉슨과의 대화 내용 기록을 내라고 자꾸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랬으면은 닉슨이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 사후 보고는 받았는데 철저히 그걸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하다가 궁지에 몰려든 거죠.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다. 과잉 충성 분자들이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그 보고를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럼 닉슨이 그 보고를 듣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 다 해임시켜 버리고 그 관계자들 다 사법 처리해라 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안 됨으로써 결국은 사임까지 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 뭐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종파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제 시골에서 그 주유소 지금처럼 뭐 돈이 있어야지 주유소 세울 시절은 아닙니다. 주유소를 하면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굉장히 근면했습니다. 성실하고 신앙이 깊고 그래서 자기네 처지를 비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 중에서는 좀 우리 집안이 어떤 신분 상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마침 닉슨의 형 한 서너 살 차이가 나는 나이가 많은 형이 그러니까 그 집의 맏아들이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의 기대가 그 맏아들한테 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자식들이 많으면은 그 맏아들한테 이제 투자를 모두 하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과정서 닉슨은 부모의 엄격한 뭐 거짓말을 하면 혼내고 그 미국 사람들 애들들 벌 세울 적에 벽에 돌아서 서서 한참 있게 하잖아요. 그런 벌 세우고 그런데 자기 형보다는 자기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또 형한테만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닉슨이 이제 자기 저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이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예. 폐결을 핵으로 죽었나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닉슨도 의지를 했는데 슬펐겠어요. 슬프죠.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닉슨한테 더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 항상 야 너는 형보다 이런 게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 더 엄격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저평가가 되죠. 공부는 잘했던 모양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장학금을 안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은 로스쿨을 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죠.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서는 그 변호사가 되고 해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닉슨이 이제 그걸 빨리 벗어났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과거 자기의 불우한 가정 환경, 과도한 부모의 기대, 형과 비교했을 적에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게 이제 뭉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항상 완벽해야 되고 나는 항상 정직해야 되고 이걸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성이 있고 끈기가 있고 굉장히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인상 자체가 좀 우울해요. 그래서 대중들 또는 언론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960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 외양이 또는 이미지가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하고 너무 대조적이었죠. 그래서 언론이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사교적이고 실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완벽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궁지에 물려서 닉슨은 그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드로 윌슨이나 리처드 닉슨이나 굉장히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몇 개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은 사임해야 되고 한 사람은 반신불수가 돼서 결국은 일찍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근면성실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저평가에 빠질 정도로 좀 그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참을 수 없는 아버지 존재의 무거움을 자식들한테 남겨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러한 아버지 존재의 무거움이 리처드 닉슨이나 우드로 윌슨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밝고 또 개방적인 분위기가 돼야지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 연구에서의 그 리더십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아버지 존재의 무거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 어떤 의미든 밝은 의미든 또는 어두운 의미든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리더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